양국 정상이 오늘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이 시작된 뒤 처음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고 아베 총리 역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년여 이어진 한일 간 통상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산업과학부 정현우 기자와 함께 한일 통상 갈등 경과와 핵심 해결을 위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선 한일 간 수출 맞규제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는 지난 7월 초에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기업도 엄청 당황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보기 쉽게 일단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7월 1일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시행령을 공포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양국의 어떤 통상 갈등으로도 번지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떤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진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점점 국민적인 어떤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뒤에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더 가속화된 과정이죠.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네. 이 한일 양국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네요. 통상 갈등이 계속 강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이 서로 맞규제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먼저 8월 12일에는 한국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 28일에는 일본이 다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9월 11일에는 한국이 반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한 거 이것도 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죠? 당시에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양국의 네.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9월 18일에는 또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을 계획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통상 갈등이 2달여 이상 이어지면서 이런 경제 무역에서의 갈등이 또 외교 갈등의 심화 또 다른 국민적 감정적 갈등으로까지 좀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 양국의 갈등이 말 그대로 정점을 찍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8월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게 국민 감정 싸움으로도 변하다 보니까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으로는 여행을 가지 않겠다, 또 일본 제품을 안 쓰겠다 이런 불매 운동이 불붙기도 했었고요. 예.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맥주, 일본산 맥주인데요. 아예 안 팔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 통계에서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0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양국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양국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분위기가 좀 갑자기 달라졌다. 특히 지난달 11월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정부가 일본과 협의가 있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합니다. 이어서 이달 들어서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였죠. 한일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열렸고요. 최근에는 일본이 처음 수출 규제에 나섰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조치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일본 측이 보낸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좀 좋은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막상 이런 수출 규제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반응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예. 사실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반도체 기본 소재인 둥근판, 이 웨이퍼 위에 천천히 흘리는 액체인데요. 저 액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필요한 필수 약품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때만 해도 일본산 의존도가 100% 가까이 된다고 알려졌고 또 대체품 개발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보여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벨기에에서 수입하는 포토레지스트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입선 다변화가 바로 이루어졌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다른 품목보다 탈일본의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6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 일본이 생색내기용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 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네. 당시에 산업부도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 이렇게 평가했고 반도체 기업과 전문가들도 이 반도체 생산에 이미 영향을 안 받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이제 와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일본산만 쓸 일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아직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싸움이나 뭐 눈치 보기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한일 정상 이 회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주 앉은 두 정상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예. 오늘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보면 양국 정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아베 총리는 수출 관리 정책은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 정상들이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우리 산업부 그리고 일본 경산성이 본격적인 통상 갈등 출구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경제 무역이 발목을 잡혀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경제 무역 자체만 보면은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에 양국 정상이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혜로 이제 잘 들었습니다.